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을 민주법치주의 국가의 주인은 네, 국민입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는 네, 그건 국민이 네, 주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튼지 48년 전부터 네, 우리 국민이 정말 국민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될 네, 그 지위와 예, 권리는 네, 주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죠.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라고 네, 저기 뭐 악다구니를 쓰던 네, 국가 공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네, 또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네, 저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네, 임명하기 전에는 네, 뭐 그런 대로 뭐가 예, 돼갈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요. 딱 예, 조국 법무장관을 예, 임명하려고 하던 그 순간부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그 순간부터 발목 잡히기 시작했죠. 네. 그렇다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에는요. 수구 꼴통들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네. 그 온갖 특권을 네, 누리고 신개족 계급으로 살고 싶어 해서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체적인 야합 체제가 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발목 잡지 않고 네, 프락지 집어넣지 않고 방해 공작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혁이 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저 가만히 네, 방치했을까요? 조용히 방치했을까요? 아니면은요. 형편없이 흔들어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뒷구멍에서 암암리에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을까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제일 먼저 네, 우리가 바꿔야 할 거는 터무니없는 문화풍토 그리고 네, 법과 제도 위에 국민과 법 제도 위에 군림하는 네, 악질적인 네, 범죄 행각이죠. 그런 거 하고 단절하려면 네,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야죠. 그리고는 네, 똑바로 서서 법과 제도 예, 70년 동안 계약의 계약을 거듭한 그 법과 제도를 누더기 예, 너덜너덜한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네, 그렇게 누더기에 불과한 예, 법과 제도를 예, 윤석열 정부는 네, 시행령을 바꿔서 군사독재 네, 정권이 예,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서 비상국무회의예요. 네, 그러니까 유신 시대로 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일부는 통하고 네, 일부는 안 통하는 거죠. 네, 또 원천적인 예, 차원에서 그 시행령은 네, 그거는 그냥 네, 되돌려야죠. 그거를 네,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는 꼴이 되는 승인을 해주는 네, 꼴이 될 경우 어우 대한민국은 정말 네, 그때는 네, 이제 문화적인 네, 축제 제가 2008년 네, 5월 예, 26일 제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리고 네, 장례를 치르고 나서 28일 날 장례 치렀죠. 그리고 29일부터
직접 참여했던 그 촛불 시위는 문화적인 축제, 시위 현장은 문화적인 축제 현장이었어요. 네. 대한민국은 분명히 똑바로 설 수 있다. 네. 시위를 시위로 안 하고 평화로운 정말 문화적인 그 축제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폭력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네. 2016년은 가을부터 시작돼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제 딸을 데리고 일일이 거기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유심히 관찰할 수 없었어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나를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냥 폭력이 남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어깨동무하고 그냥 누워버립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냥 어깨동무하고 그냥 누워버렸대요. 그러니까요. 폭력 시위로 몰고 갈 방법이 없죠. 2008년도에도 폭력 시위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강력하게 폭력 시위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2003년도죠. 저기 김영삼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기잖아요. 한청년 발족식이 뭐 3월 달에 했나요? 4월 달에 했나요? 발족식 하고 나서 그거 그냥 저기잖아요. 불법적인 뭐 이적 단체로 몰아서 아무튼지간에 저기예요. 학생들이 분명히 그러니까는 한청년 그 발대식을 하기 전에 한청년이죠 그 당시가. 한청년 그 발대식을 하기 전에 분분했대요 인원이. 어떤 학우들은 하다못해 막대기라도 우리 호신수를 저기에요. 경찰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폭력을 구사하면 걔도 방어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그냥 당할 때 당하더라도 빈손으로 평화적인 그 저기로 나가야 된다. 무기 같은 거 뭐 방어 무기 같은 거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두 패로 갈렸대요. 그런데 그래서 절충안으로 찾은 게 무기는 갖고 가되 그러니까 또 몽둥이 하나씩 들고 가되 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걸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은 사용하지 말자는 걸로 의논이 모아졌대요. 그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저기 한청년 그 회장이 중앙대학교 학생회장이었던가 봐요. 거기에 서청년이 있어요. 서청년 회장이. 서청년이 중앙대학 저기 있어서 도대체 서청년에 가봤어요. 제가 혼자 갔으면 그런 소리 못 들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문화방송 아나운서인가?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75살 늙은이. 아무튼지간에 서청년 회장의 작은아버지가 방송사 앵커였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잠깐 그 사무총장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아나운서가 제가 아는 아나운서 얼굴을 아는 아나운서가 들어와서 도대체 왜 무기는 들고 나섰느냐고 그렇게 한탄을 하니까 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요. 조카는 도망가 수배 중이기 때문에 도망가서 만날 수 없고 도대체 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나섰던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답답해서 그 서청년 사무실을 찾았는데 제가
오시기 직전에 간 거예요. 네. 오신 다음에 갔었으면 전 네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그분이 오시기 직전에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가서 네 그 사무국장하고 얘기하는 중이었고, 그러니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네. 뭐 저기요. 그 저기 뭐야 미국 문화원이 있는데 그 일지로 있고는 네 절대로 거기 네 저기를 네 한 번도 거기를 저기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을지로를. 그런데 네 그날은 네 그 을지로가 비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해서 '왜 여기가 비어 있지?' 하면서 네 을지로로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는 네 그들이 동원한 네 정식 깡패와 만났겠죠. 그러니까 뭐 먼저 그냥 막 폭력을 구사하니까 네 학생들도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들고 갔던 네 그 강목을 네 서로 네 사용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총령은 네 완전히 김영삼 네 대통령 예 정권에 의해서 네 이적단체 폭력을 구사하는 이적단체로 내몰려야 했고, 그다음에는 뭐 더더욱 네 저기 연세대학에서 네 또 저기 했기 때문에 그 저기 한총련이 네 저기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네 저기거든요. 연행돼 갔거든요. 네. 한총련 네 그 뭐 네 행사 끝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네 연세대학에는 네 좀 네 몇 번 제가 가본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제 대자보도 붙였던 일이 있고, 거기 가서도 네 아무튼지간에 좀 네 뭐 이러고 저러고 뒷얘기를 좀 네 나눠 볼 수 있었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어떤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서청년 네 그 네 회장의 네 작은아버지 덕분에 아나운서인 네 폭력 시위로 몰아내는 버리는 네 그 네 수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네 "폭력 시위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이었는데 그쪽에 네 강력하게 그러니까 제가 네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먹히지를 않았죠. 네. 그 사람들은 네 폭력 시위로 몰고 가야만,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야만 네 폭력 시위로 몰아서 일망타진할 수 있죠. 그냥 네 그 촛불 시위를 네 중단시킬 수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네. 네 아무튼지간에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네 2016 년도에는요. 그 당시에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폭력 시위 아니었는데 폭력 시위로 몰려서 네 그렇게 저기를 해야만 했던, 또 그리고 네 그 아나운서가 듣고 간 그 얘기는 네 민주진영에서 네 진주 네 진보 진영에서 네 참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네 2016 년도에는 그냥 네 뭐 폭력으로 네 저기 뭐야 네 폭력으로 네 폭력적인 그 진압이 있을 것 같다 합니까? 그대로 당해 드려야죠. 네. 그냥 전부 네 어깨동무하고 그냥 누워 버립시다. 네.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네 이 촛불 시위는 네 성공할 수 있다는 네 확신을 가졌어요. 네. 그렇게 정말 검찰 비리 피해자로 1990 년도부터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서 네 32년 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을 네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막 전념했기 때문에 그 연구에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네 화랑한창이 되고 네 의기농개가 되는 네 그 방법론을 네 연구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별의별 저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네, 너무너무 공교롭게 맞아떨어져요. 네, 제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소식은 네, 미리 앞질러서 듣게 되는 네,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너무나도 공교롭게 제가 알아야 될 정보는 어떻게 하든 저한테 전달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30년을 한결같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무슨 너 저고 뭘 차단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네. 그렇지만 조작은 조작이고 원천 봉쇄는 원천 봉쇄고 방해 공작은 방해 공작이죠. 그게 네. 제 노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좌절되고 또 당연히 네, 제가 들어야 했을 그 뉴스를 소식을 검찰이 아무런 방해 공작도 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까맣게 몰랐다. 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죠. 네, 검찰의 방해 공작은 어떻게 네, 일어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판국에서 네, 자기 자신의 그 무지와 무능을 자기 손으로 발로 또 입으로 행동으로 이제 열심히 말로 표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검찰 독재 국가를 검찰 왕국은 30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간 그 자리에 네, 따리를 틀고 앉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렇게 깡패 왕국에 불과한 검찰 왕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면요. 네, 언론이 보도 안 해줬어요. 근데 관심조차 없었다면은 검찰 왕국이 어떻게 따리를 튼 건지 모르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조차도 지금 검찰 독재를 또 검찰 독재가 따리를 틀려고 한다. 네. 이거는 지금 아주 공개적인 차원의 따리죠. 네. 검찰 왕국을 구축하는 네. 정치 권력 위에 검찰 권력이 군림하는 그런 검찰 왕국은 30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시작됐는지 그건 몰라도 될까요? 네. 아무튼지 간에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죠. 네. 3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혁이 됐고 그런 것들을 30년 전에 이미 알고 들었어요. 그 쪽지게 가해를 한 것 같았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저기에요. 컴퓨터를 치면은 한자 우리가 너 사전 검열하고 있어. 아주 알려줘요. 악착같이. 그리고 그러면서 제 정신을 분산시켜 버리죠. 그래서 지금 연필로 손으로 제 글씨 굉장히 저기예요. 난필이고 악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워버릴 수 없잖아요. 그냥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그대로 그냥 모아서 저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흔적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송거시로 지금 작성했어요. 근데 지금 말이 나오다가 보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검찰의 방해 공작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폭력 시위를 몰리는가. 이미 서청년 회장이 조카였기 때문에 그 작은 아버님이 중앙대학 학생회에 와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강목을 들고 한총육 발족식을 시작했는지 그거 설명했기 때문에
네, 다 공유가 돼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또 젊은이들도 네, 알지 못하는 30년 전의 얘기죠. 네, 그래서 네, 그거 네, 말이 나온 김에 네, 이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끊고 네, 이제 적어 놓은 거 네, 읽겠습니다. 다시 예, 카메라를 켜고.